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테슬러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돌비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또 시간을 지났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남자를 보고 반가운 거는 훈련소 때 화생방 문 열어주던 조교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너무 반갑네요. 고마워요. 아유, 별 말씀을.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참여를 안 하시는 동안 겪으셨던 이야기인가요? 그러게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전에도 한번 제가 몇 주 쉬는 동안에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자분 그게 저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끝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몇 주 동안 조금 사실 애들 시험 기간은 지난주에 정리가 됐는데 이거 관련된 일 처리하느라고 몇 주간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스포츠카 찢은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좋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네. 좀 제가 생각지 못한 희한한 방향으로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우리 돌비님 방송 출연할 거리 주려고 이러나 보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원래는 좀 잘 해결되는가 싶었는데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되게 현실적인 저기로 저는 얘기를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가가지고 그렇게 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일단 혹시 이제 전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는 일이 좀 늦게 끝나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차 타고 쭉 달리면서 집으로 오는 거를 좋아해서 한적한 도로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한 여성분 때문에 많은 곤란을 좀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방금 돌비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 차 뚜껑, 천으로 덮이는 차 뚜껑 부분을 쓱쓱 끄어가지고 차를 난도질하질 않나. 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서 경찰에서는 이것은 위협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지만 저는 심대한 위협을 느꼈던 뭐 이런 눈웃음 섞인 이상한 메시지를 붙여놓고 가질 않나. 내지는 뭐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저를 어떤 캥 가해범으로 몰질 않나 했던 이런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서 좋게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분이 아마 자기 헤어진 전 남자친구랑 너가 비슷하다. 그래서 생각나서 해코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당시에 이제 더 이상 이 일에 매달려 있고 싶지 않았기에 다소 억울한 점이 있지만 빨리 그냥 털어버리고 일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알았다. 그럼 내가 차 파손 부분에 대한 것만 좀 받고 그 외적인 어떠한 뭐 합의금이나 위자료 뭐 이런 거 전혀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었고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일은 이제 제가 아마 돌비님 방송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참하고 한 4, 5일? 일주일 좀 안 되게 지났을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날도 이제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좀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애들 질문 받아줄 거 받아주고 뭐 좀 도와주고 하고 어쩌고 뭐 문제 만들고 뭐 프린트 할 거 하고 어쩌고 막 이렇게 일을 마무리 짓고 집에 들어오니까 한 2시쯤 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니까 일단 저희 루루 양이가 저를 반겨주고 늘 똑같은 루틴이죠. 그래서 잘 있었어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쭈르를 주려고 선반 문을 딱 열었는데 제가 이 창피한 얘기지만 아무래도 혼자 사는 남자다 보니 고양이 간식 같은 게 그렇게 막 늘 오와 열을 정비해서 이렇게 딱 각 세워져서 정리돼 있잖아요. 좀 이렇게 난장판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천장을 딱 열었는데 쭈루가
되게 잘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갔지?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집에 있는 건 저와 저 친구뿐이기에 저 친구가 그런 기특한 짓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내가 했는데 요새 바빠서 기억을 못했나 보다 하고 이제 쭈루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오니 샤워 볼이 그리고 샤워 타올이 네. 부지런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약간 아무데나 던져놓고 나가거든요. 바빠서. 근데 이게 수건 거는 쪽에 굉장히 가지런하게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위화감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네. 내가 이렇게까지 정리할 리는 없는데. 근데 찜찜하지만 일단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 생각을 해보자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한 게 수건함을 열었는데 저 절대로 수건을 그렇게 호텔에서 개는 것처럼 개지 않아요. 네. 근데 호텔에서 정리하는 것처럼 수건이 엄청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족분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공포감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뭐 안 보는 사이에 동생이 또 정리해놨구나 또는 뭐 엄마가 웬일로 나 씻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놨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없잖아요. 저는 아무도. 이제 그때 좀 소름이 돋았어요. 뭐지 이게? 했는데 잠깐만 하면서 제가 주마등을 스쳐 지나가듯이 이 생각이 든 게 제가 일이 워낙 바쁘고 혼자 살다 보니까 가사 도우미 한 분을 씁니다. 근데 맨날 오시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빨래라든가 청소 같은 걸 좀 도와주세요. 가사 도우미 분께서 정리를 하고 가셨나 보다. 그래 이상하다 했어.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의심이 되던 게 다시 한번 확신으로 바뀌었던 순간이 가사 도우미 분이 오시면은 정리를 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 전달 사항을 전달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정리를 해주면은 속옷 빨래는 내가 할 거니까 이불을 하고 겉옷 빨래만 해줘라. 뭐 내지는 욕실을 정리할 거면 이런 것만 신경 써달라. 이런 걸 딱 전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실 분야까지는 그분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쭈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오시는 분이 여사님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옷 빨래까지 부탁드리기는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게 있어서 속옷은 제가 직접 빱니다. 근데 제가 이제 씻고 나와서 속옷을 입으려고 장롱을 열어보니 속옷이 아까 봤던 호텔식으로 가지런하게 개져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조기 안에 들어있는 건조되어 있는 속옷을 그때그때 꺼내 입습니다. 그냥 이거는 아니다. 뭐지 이게? 그래서 이제 속옷을 붙잡고 한 몇 분 멍 때리고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다가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여자분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집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지나친가? 그래, 내일 날이 밝으면 혹시 그분이 좀 나를 위하는 마음에 여기까지 신경 써서 정리해놨을 수도 있으니 한번 연락해서 알아보자. 이 생각으로 일단은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어거지로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날 밝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어요. 여사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저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사는 누구예요? 저기 정리해 주실 때 제가 혹시 속옷 정리까지 말씀을 드렸던가요? 라고 이제 제가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근데 학을 떼시면서 아니라고 전달사항에 분명히 속옷 손대지 말라고 돼 있어서 자기 그쪽은 손 안 댄다. 근데 무슨 일이 있냐?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저는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바로 집 밖에 나가서 도어락을 살펴봤어요. 이게 들으시는 귀족분들이 저를 욕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 정도로 조심성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저 도어락
그냥 비밀번호 안 바꾼 지도 오래됐고 비밀번호가 동생 생일이에요. 근데 맨날 누르는 버튼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제가 안 지우거든요. 뭐 별일 있겠어 싶어서. 근데 그게 제가 항상 찍혀있는 지문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 소재가 약간 하이그로시 같은 소재라서 지문이 찍히면 바로 보이는 소재예요. 네. 근데 지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제가 어젯밤에도 저희 집에 들어왔잖아요. 참 적어도 모르겠어요. 지워졌을 수도 있지만 어제 제가 찍고 들어온 번호라도 제 지문이 남아있어야 맞잖아요. 제가 이걸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후레쉬를 들고 와가지고 그쪽 그 도어락 번호 누르는 부분을 보면서 수십 골백 번을 다시 봤어요. 근데 없어요. 지문이 하나도 없이 엄청 깨끗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우지 않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이상하고 소름이 돋아서 이거는 그 사람 말고 저는 또 모르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신고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나 전에 이런 일 겪었던 누구다. 이거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제가 112에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네. 그때 이제 제가 사고 접수해서 경찰서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거기 담당하시는 분 직통 전화번호를 이제 명함을 받아서 거기로 전화를 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무 황당하다. 아니 도어락에 지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그 사람이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그렇게 사람을 곤란하게 하시면 안 된다.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게 더 필요하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봤을 때 집이 너무 잘 정리돼 있어서 불안하다는 건데 저 정말 경찰분들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조금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그대로 좀 격앙돼서 말씀드리면 진짜 쌍욕 나올 뻔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집이 잘 정리돼 있는 게 문제냐고. 집이 잘 정리돼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때 심지어 그분이 여성 경관 분이세요. 그럼 저는 뭐 그분이 직접 이런 스토킹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좀 이런 피해 사례 같은 거를 공감을 좀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할 말이 없고 틀린 말은 아닌데 왜 같은 말을 해도 저런 식으로 말씀하실까 싶어서 알았다고 끊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가. 그래서 제가 혹시 그 귀족분들 중에 데스노트라는 만화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많죠 그거. 그 데스노트. 유명한 만화지 않습니까? 또 이런 괴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성향 취향상 또 그 만화 좋아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 보시면 주인공이 자기 방에 누가 출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 경첩 부분에다가 샤프심을 꽂아놔요. 맞아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부러져 있는 걸 보고 내 방에 들어왔구나 이걸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똑같이는 못하는데 비슷하게 좀 눈에 안 띄게 그런 장치를 살짝 설치를 해봤어요. 장치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조악한 네. 수준인데 샤프심은 보일 수가 있어서 양말 개는 부분 있잖아요. 양말 개는 수납장 부분이 슬라이딩 도어예요. 그 슬라이딩 도어 중간에 영수증 같은 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빳빳한 종이, 하드보드지 같이 돼 있는 그거를 경첩 중간에 낑겨놨어요. 그러니까 닫혀 있으면은 이게 꽉 서로 아구를 물고 있기 때문에 걔가 중간에 떨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걸 살짝 물려놓고 그건 옷을 산 영수증 비슷한 거였기 때문에 옷장에 있어도 위화감은 없거든요, 걔가. 그거를 걷다 해놓고 제가 진짜 이 별짓을 다 했는데 도어락에다가 일부러 제가 지문을 원래 제 비밀번호 말고요 다른 번호에다가 찍어놔봤어요. 그러면 이제 제 비밀번호인 부분에는 지문이 안 찍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외출을 해봤어요. 저는 아무 일이 없길 당연히 기원했죠. 근데 왔는데 그때도 이제 밤 새벽에 들어왔는데 일단 도어락을 봤어요.
저는 차라리 비밀번호 부분에 지문이 찍혀있기를 바랬어요, 오히려. 근데 저는 더 소름 돋았던 게 지문이 제가 찍어놓고 갔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없어요, 아예 지문. 그러니까 이건 닦았다는 거예요. 와, 씨, 이거 미쳐, 이거 뭐냐, 이거. 근데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바쁘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해서, 아, 너 잠깐만 우리 집으로 와봐봐. 그래서 그 친구가 가까이 살아서 왔어요. 그래서 왜 불렀는데? 하길래 차마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불렀다 하기에는 조금 가오상하는 게 있어서 예. 아니 그냥 소주나 한 잔 까자고 불렀어. 라고 해서 이제 문을 같이 열고 안심하고 들어갔어요. 집이 경첩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어지르고 사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점점 뭔가 대범해진다는 느낌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렁각시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치워놨어를 오히려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느낌? 그냥 기분 탓이지만. 그래서 얘가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저희 집이 돼지우리인 걸 알거든요. 네. 오, 뭐야? 야, 살림 차렸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웃을 수가 없죠. 표정이 굳어가지고 있으니까 왜 그래? 뭐 기분 나빴어? 막 그러길래 아니야. 야, 나 진짜 미안한데 술은 다음에 하고 앉아서 얘기 좀만 들어줘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제 주위 사람 중에 두 번째로 털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얘가 한숨을 푹 쉬더니 뒤에도 답답한 소리 하는 거죠. 경찰서에 왜 안 갔어? 그러길래 경찰서에 안 갔을 것 같냐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야, 그럼 너는 지금 해봤는데, 아, 맞아. 야, 경첩 본다며. 아, 맞다. 경첩 볼 생각도 안 했다. 경첩을 열었는데, 이 문 슬라이딩 도어 그 아구 부분을 열었는데, 진짜 열받았던 게, 제가 영수증을 바닥에 있는 경첩 부분에 낑겨놨어요. 시선에 잘 안 보이도록. 그럼 이걸 별 생각 없이 열었으면은, 그 영수증 종이 그게 바닥에 떨어져 있던가, 뭐 살짝 찢겨져 있던가 그래야 되거든요? 문을 열었는데 옷장 안에 제 시선과 동등한 위치에 너무 잘 보이는 선반 위에 이거 봐 약간 이런 식으로 딱 저를 응시하도록 영수증을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뭐 이런 것도 해놨네. 여기 두고 갈게. 막 이런 전혀 영수증에 찢기거나 상한 부분도 없고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옷을 이제 제 거 스웨터가 있는데 그걸 가지런히 팔 부분을 접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겪은 사람 입장에서는 미칩니다 이게. 그래서 걔도 이제 그걸 보더니 얘는 상황을 알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놨다고 말을 했으니까. 얘도 보다 야 이거 뭐냐? 너 여기다 올려놓고 갔냐? 그래서 아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올려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는 이제 들으신 분들 중에 이제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때 이미 이성의 끈을 약간 놓게 됐어요. 그래서 밤인데 그 여자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지만 증거나 이런 거는 그냥 전화했어요. 그래서 뚜뚜 가는데 2번 신호 가더니 바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근데 되게 해맑게 받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열받게. 여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받아요. 그래서 예. 목소리 듣는데 이걸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죠? 너무 화가 나고 미쳐버릴 것 같으면 말이 안 나와요. 막 숨이 턱 막혀가지고 하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봤구나. 그래요 웃으면서. 그래서 숨기지도 않네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내가 왜 숨겨? 아니 근데 안 궁금해? 그래요. 그래서 뭐가요? 그러니까 거기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맞다. 막 낑겨놨던데?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올려놨어 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너무 화나서 끊어버렸어요. 그냥 끊고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하다가 뭐 감식 이런 거를 해보면 혹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 저기를 도어락에 있는 것까지 지우고 들어오는 여자가 그런 걸 남겼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래저래 경우의 수를 생각하다가 저는 그냥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낫겠다 싶었냐면 이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좋게 보냈습니다.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시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예전에 제 차에 붙여놨던 그 포스트잇 눈웃음 아시죠? 그게 문자로 와요. 눈웃음으로. 그러더니 그래 어디서 볼까?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눈웃음을 계속 보내요. 그래고 저도 약간 약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본인 뛰어들어서 사고 날 뻔했던 그 앞에 앉아서 얘기했던 그 공원에서 보자고 했는데 타격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좋아요. 해맑아. 그냥 그래 나 거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이 힘이 나는구나. 진짜 참을인자 3번이면 면한다던데 가슴에 새기고 가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만나서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얘기 잘 된 걸로 알고 있고 다 처리됐고 뒤에 더 이상 아무 일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 아직도 전남친에 대한 뭐 그런 것 때문이냐. 그럼 내가 어떻게 뭐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깨르르 웃어요. 그러더니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래 뭐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래 뭔 소리냐고 지금 했더니 그렇게 하래 이래요. 아니요 말을 알아듣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누가 시켜요? 그렇게 하래 이래요. 대낮이었거든요. 저는 참고로 돌비님도 아실 겁니다. 저는 돌비님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이지만 딱히 무속신앙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렇죠. 영안도 없고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저는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그 순간 그냥 대낮이고 별 얘기 없잖아요. 그렇게 하래 이 말밖에 없는데 등에 이렇게 싸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일단은 알았다고 알았으니까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일어나서 가려는 제 팔꿈치 쪽 옷소매를 딱 잡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어떤 결혼식장 이름을 얘기했어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 식장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갑자기 결혼식장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왜 이래요? 하고는 이제 이 사람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싶어서 이제 자리를 황급히 떴는데 운전을 해서 돌아가는 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 지명 그 식장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낯설지도 않네. 잠깐만 근데 나는 이게 왜 결혼식장인 걸 알고 있는 거지? 뭐지 이게? 하고 있었는데 진짜 갑자기 이렇게 저희 코난 같은 거 보시면 명탐정 코난 보시면 뭐가 딱 떠오를 때 뒤에 이렇게 쫙 스쳐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핑 하면서 핑 하는 딱 그 느낌이었어요. 뭐가 떠올랐냐면 그 식장 이름은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제 개인적인 얘기를 살짝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만났었던 여자친구랑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잡아놨던 식장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벌써 7, 8년 전 얘기라 좀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차를 세우고 이제 뭐지 이게 근데 저 사람은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그렇게 하래 막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발로 저 혼자만의 의지로 제가 혼자 직접 무당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 해서 결심을 해요. 이거는 왜냐면
뭔가 걸려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이성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무당이 없잖아요. 근데 때마침 이게 참 희한한 게 제 동생이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뭐해? 라고 하길래 저는 이제 가족들한테 이 얘기 하는 거 너무 싫어서 가족들이 모르거든요, 이 얘기를. 그래서 아니 뭐 그냥 있어 왜? 하니까 오빠 그거 알아? 와 엄청 신점을 기가 막히게 보는 무당이 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다리가 무슨 트루먼 쇼도 아니고 무슨 누가 밖에서 지켜보다가 야야야 얘 무당 필요하다 무당 투입 뭐 이런 거 하듯이 우와 이게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 들어온다고?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일단 내색을 안 했죠. 그래서 뭔데 얘기해봐 했더니 얘가 뭐 쭉 얘기를 하는데 결론 말씀드리면은 동생이 가서 이것저것 봤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기가 막히게 엄청나게 잘 맞추더래요. 넌 근데 그걸 어디서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제가 저기 고향이 저기 전라도 광주니까 우리 지역에서 되게 잘 보기로 유명한 사람인 걸로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친구가 신년도 다가오고 하니까 한번 같이 가서 보자고 했는데 엄청 잘 맞춰. 나중에 기회 되면 봐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정말로 그런 거 미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안 믿는 사람인데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 그런 분들의 심정을 이번에 미약하게나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바로 운전을 해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한테. 정말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인 걸 너무 잘 아는데 이런 유명하신 분들은 예약을 몇 달 전부터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 지금 죽겠어가지고 진짜 그냥 무작정 거기 가고 있다고 지금 서울에서 가고 있는데 저 진짜 1분이라도 좋으니까 얼굴 보고 딱 말씀 한마디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와봐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가도 되나요? 했더니 지금 출발해도 밤 돼야 오겠네. 나는 기도드릴 게 좀 있어가지고 무당분들은 평소에도 기도를 그렇게 막 하시나 봐요. 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가면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요? 했더니 아니야. 신령님이 너를 봐줘야 된다네. 안 그러면 명 끊어진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저는 급하게 내려갔죠. 마음 변하기 전에. 내려가서 신당이라고 하죠. 거기에 딱 발을 들여놓는데 혹시 돌비님 예전에 제가 천기누설 하시던 그분 기억나시죠? 알죠.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다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 때문에 나쁜 거 다 피했었는데 저 어떻게 될지 물어봤더니 이모가 가서 물어봤더니 친구 올해 뭐 조심할 거 크게 없는데 여자 때문에 힘든 일이 3번 있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셨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잊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카운팅하기로는 2번이 왔어요. 초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던 거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여자랑 얽혀있는 이상한 일 한 번이 없이 잘 지나가나 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딱 신당 들어섰는데 그 무당분께서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3번째가 올 줄 몰랐나 보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분은 그분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도 기억을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 3번째가 뭐예요? 했더니 에휴 이렇게 아둔해서야 옆에서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걸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사람? 아둔? 3번째? 하다가 하면서 이제 그때 떠올랐어. 그래서 이분 잘 보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믿음이 좀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알아 무슨 일인지. 지금 2번째 일이 해결이 안 됐잖아.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자 하더니
뭐 그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쌀알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막 하고 뭘 흔들고 뭐 이렇게 하시던데. 그래서 뭘 이렇게 약간 접신 빙이 된 것처럼 막 뭐라 방언하듯이 외치시더니 저를 이렇게 딱 보세요. 근데 저는 그 눈빛을 보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를 이렇게 스크하게 보시더니 성불시키지 못한 애가 하나 있네. 왜 한을 남겨놨어?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했더니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똘순이라고 할게요. 제가 전에 만났던 식장 잡았었다는 여자친구, 똘순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똘순이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놀란 건 그 친구 이름이 나왔다는 거에 놀랐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애가 저를 왜 붙잡고 있나요? 라고 하니까 몰랐어? 똘순이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 아니 그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식장까지 잡았다가 마지막에 어그러진 이유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좀 크다는 걸 마지막에 서로 확인한 게 좀 있었고, 그 집에서 저를 좀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게 좀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좀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 집에서. 아이고 참. 예. 근데 저는 이제 내심 그런 걸 좀 기대를 했었죠. 네. 이 친구가 진짜 내 편이라면은 내 편에서 함께 싸워주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까지는 무리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결혼까지는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의하에 이제 그렇게 식장까지 잡아놓고 마지막에 어그러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헤어지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저한테 약간 원망 섞인 얘기를 좀 하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좀 심하게 이렇게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정이 격앙돼서 그랬겠죠. 돌아가신 아버님은 아버님이고 그냥 네가 우리 엄마 아빠 비 좀만 맞춰가지고 아쉬운 소리 좀 해주면 되는데 왜 돌아가신 아버님만 생각해서 우리 미래를 생각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 팔아가면서까지 결혼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생각은 없다. 너희 부모님의 태도가 난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다툼 아닌 의견 차이가 벌어지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너 정말 독하다. 나는 너를 믿었는데 이러고 헤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러고 나니까 솔직히 연락하면서 지낼 것도 아니고 뭐 주변에 인간관계가 중첩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애가 잘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했는데 일단은 자리가 자리니까 걔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했더니 보니까 떠돌고 있네. 떠돌고 있는데 그 여자한테 가 있네. 그 여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여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너 좋아 죽는다고 따라다니는 그 여자. 그러니까 이걸 들으니까 아다리가 다 맞춰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라고 시켰다는 말이 그 말이고 이 사람 입에서 그 식장 이름이 나왔던 게 그것 때문이구나 라는 게 이제서야 다 맞아떨어지는데 저는 정말 그때까지도 의심이 원체 많은 성격이다. 진짜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분이 제 속을 들여다본 건지 아니면 그냥 제 표정이 그게 드러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너 봐. 지금 이 순간에도 안 믿지? 그지?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지 너는? 그럼 그대로 있어봐. 너 조만간 명줄 끊어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이 너무 돋고 이거 어차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럼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죄송하다. 제가 의심한 게 아니고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드릴 테니까 방법을 좀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위령제를 지내야 된다. 구태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여기서 또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장사구나. 이것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더만요. 제가 표정이 드러나는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돈 들어서 아까우면 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닙니다.
그 얼마인가요? 했더니 뭐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1000단위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원래 굿이 다 이렇게 비싼가요? 했더니 아니야. 굿도 종류가 있는데 이런 거 띄어내는 거는 힘들어. 그리고 네가 그 여자를 데려와야 돼. 그 여자를 데려와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해. 그러니까 내가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능력에 달려있어. 네가 데려올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거고 못 데려오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에 대한 믿음이 확 생기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부모님을 합의 과정에서 제가 뵀었고 연락처도 받아놨었거든요. 전에 그 사건 때. 근데 의외로 얘기가 쉽게 풀린 게 만나서 얘기를 살짝 다 얘기하진 않았고요. 요만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이러이러해서 알아보니 따님이 빙의 비슷하게 홀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솔직히 아니 전에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자기랑 뭐 합의금이 어쩌고 이런 얘기했던 사람이 대뜸 나타나가지고 니네 딸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그걸 믿겠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속으로 이걸 막 나를 이상한 사람 몰면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엄청 걱정하고 왔어요. 근데 듣더니 의외로 끄덕끄덕 하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제 말을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사실은 하더니 그때 저한테 전 남자친구 어쩌고 했던 거 있잖아요. 뻥이래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좀 불쌍한 척해서 이거를 마무리 지어보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저랑 그 사고가 있기 한 일주일 전 정도부터 딸 행동이 되게 이상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했더니 저 이거 듣고 약간 소름 돋았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라고 해서 거기 그 말씀 나누고 있던 카페에 있던 휴지에다가 펜으로 이런 말을 자꾸 한다고 펜으로 휴지에다 글자를 적는데 그 식장 이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모르겠죠, 당연히. 이게 뭔 단어인지를. 왜냐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식장 이름이 전형적인 결혼식장 이름 패턴이 있잖아요. 무슨 뺄 말해 들래 막 이런 식으로 불어 같은 느낌 난다거나 이런 거.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냥 들었을 때는 약간 무슨 의류 메이커 이름 같기도 하고 무슨 레스토랑 이름 같기도 하고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들었을 때 이게 뭐지 하는데 너무 맨날 들으니까 기억을 해서 저한테 그걸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이거 맞구나 해가지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사실은 선생님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제 말을 이해해 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전말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더니 그분이 근데 그분은 조금 절에도 좀 다니시고 이 무속 쪽으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더만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빨리 돼서 결론은 알았다고. 그러면 약속 잡아서 자기가 그 시간에 맞춰서 딸을 데리고 내려가겠다. 만나자. 해서 데리고 가서 위령제 같은 이제 굿을 지냈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여자분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투도 너무 다르고 목소리 톤도 너무 다르고 저를 몰라봐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렇게 엮여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 여성분이 저 무당분하고 뭐 짤 이유도 없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와 이런 게 진짜 있구나 하고 있는데 그 무당분이 와서 제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두드리며 왜? 신기해? 일단은 해결은 했는데 너 그 여자애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혹시 모르니까 가서 뭐 산소가 됐든 납골당이 됐든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따라주고
위로 좀 해줘라. 그러면은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잘 달래서 잘 얘기했거든? 근데 본인이 해야 돼. 네가 잘 갈무리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저께 주변 사람 수소문을 통해서 그 친구 소식을 들어보니 그 친구는 사고로 인해서 뭐 어떤 사고인지까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냥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전혀 몰랐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다리가 이렇게 다 맞는 게. 근데 다만 이제 그 지인분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저랑 그렇게 되고 나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고 그 뒤에 연애를 전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이런 일에 관련된 안 좋은 일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우연치 않은 사고에 휘말려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친구 납골당이 있어서 제가 어저께 가서 사과라고 할 것까지 사과는 아니고 그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혼자서 좀 넋두리식으로 위로를 좀 하고 네. 거기 가서는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조금 하고 왔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굿을 지내고 나서도 집에 들어왔을 때 다소의 저는 위화감 같은 게 계속 느껴져서 네. 좀 잠을 며칠 동안 루루 데리고 다른 집 가서 좀 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오늘 되게 편하게 잤거든요. 네. 그리고 꿈을 꿨는데 그 친구였던 것 같아요. 왜 제가 확신을 못하냐면은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꿈에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꿈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자에 대한 꿈을 꿔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냥 뭐 말을 한마디 해주고 고마워라고 하고 이제 사라지는 꿈을 꿨는데 오늘은 되게 편하게 잠을 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납골당 갔을 때에도 그 친구한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는 더 힘들었겠지만 이런 얘기를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려고 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너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위로해 주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편하게 가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여성분하고는 이제 뭐 잘 기억도 못하고 그것까지는 기억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고 있던 날 술 먹고 어디 이렇게 들어가다가 뭔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하다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지 뭐 그 외에 저한테 해코지했던 것들은 전혀 기억을 못 하셔서 그냥 잊어버리시라고. 어떻게 보면은 저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것 같은 거예요, 괜히. 그래서 네. 제가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좋게 마무리가 된 이런 일이 요 몇 주 사이에 있었습니다. 야, 아니 그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냐? 진짜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빙의가 맞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뭐 아니면은 달리 뭐 설명할 저기가 없잖아요. 야, 아무튼 뭔가 그냥 현실 공포 스토킹으로 시작된 얘기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빙의 쪽에 연관이 되어 있었다라고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시리즈로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마무리는 된 거네요, 어찌 보면. 저는 그거에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도 좀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이 빨리 돼가지고 몇 주 안에 해결된 게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업보라는 말이 생각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그 친구에 대해서 뭐 안 좋게 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지만은 참 그 속담이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도 나쁘게 살진 않았지만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무리가 잘 돼서 정말 또 다행인 것 같고 오늘 네. 테슬러즈님께서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금 이 이야기 말고 이 이야기 1편이 있어요. 돌비 테슬러즈 검색하시면 있습니다. 썸네일이 여자가 길거리 이러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먼저 보시고 나중에 이거 보시면 아마 잘 이어져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었던,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했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긍정 대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긍정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사실 이번 일 때문에 이거 일단은 먼저 인사를 드리고 안녕하세요, 기종 여러분들, 예, 예. 돌비님. 네, 반갑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먼저 이야기를 계속 시작해도 될까요? 예, 먼저 하세요. 예. 사실은 돌비님 먼저 이사 축하드리고요. 저도 아이고. 이번에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일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 좀 걱정인 게 이번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안 무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이번 이야기는 사실 걱정도 좀 되네요. 왜냐면은 영가랑 관련이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공포 이야기, 좀 무섭고 좀 끔찍한 이야기도 한데 한편으로 굉장히 슬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항상 긍정적이셨던 긍정 대리님이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데. 네네. 도대체 무슨 일을 겪으셨길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혹시 바꾸신 건가요? 아니요, 바꾼 게 아니라 네.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이 사고가 나고 지금 기존에 살았던 집에서 좀 다른 분들도 이사를 많이 가셨거든요. 이 이야기 때문에. 한 가족의 비극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 현실 공포 키워드는, 쪽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 키워드는 알려드렸던 대로 진해입니다. 진해. 네. 진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아는 네. 그 동물 얘기하는 거 맞죠? 다리 여러 개 달린. 네. 다리 여러 개 달린 동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긍정 드립니다. 돌비님 사진 보여드렸듯이 살았던 집 먼저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일단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자면 제가 비록 대리 일을 하고 있지만 전 사실 사회생활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지금 독립해서 일자리 잡은 지 한 5, 6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집이잖아요. 이게 제가 사는 집은 아니고요. 가장 비슷한 집에 하나를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층에 살고 있고 아래 반지하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은 특이하게 양쪽이 원래 반지하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만 반지하 집이 있고 그 한쪽에는 정화조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그런 게 다 거기로 몰리는 되게 옛날 집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위층에는 다른 분들, 자취하는 분 한 분이랑 집주인에서 총 4가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반지하 집은 비어있는데 작년 4월쯤에 한 가족이 이사가 왔어요. 가족 구성원은 아빠, 그러니까 아저씨, 그리고 아내분 같아 보이는 아주머니, 그리고 딸, 아들 이렇게 4명이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반지하에서 이런 4가족이 사는 거 보니까 조금 뭔가 좀 안 풀리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족이 이사가 와서 이렇게 지내는데 저는 왜 이분들이 기억이 났냐면은 대부분 요즘은 이사 오면 떡 돌리기를 안 하잖아요. 요즘은 안 하죠. 예. 네, 근데 이분들이 오시고 그 아주머니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시고 안녕하세요, 저 이사 왔어요. 이래서 네, 반갑습니다 한 다음에 떡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떡을 먹고 그릇에다가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담아서 갖다 드렸거든요. 잘 부탁드린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내고 되게 잘 지냈고 평범하게 지냈는데 특이한 거는 이 집은 아저씨가 일을 안 나가셨어요. 아들이 새벽에 일을 나가고 그 다음에 오전쯤에 어머니가 일을 나가고 그 다음에 한 오후쯤에 따님이 일을 나가셨어요. 예. 제가 이걸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그때 좀 회사가 바빠서 야간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는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는 이런 일을 좀 해갖고 그때 좀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하시는 일이 매번 일은 안 하시고 마당 쪽을 이렇게 그냥 걸어다니기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항상 드렸는데 아저씨가 항상 그냥 애써 미소 지으면서 그래 안녕하세요 이러기만 하고 말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별일이 없었는데 한 달 정도 지냈나? 5월쯤 되면 이제 이런 집들은 5월에서 6월쯤 되면 엄청 더워지잖아요. 그 좀 오래된 집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집이 오래돼서 그런가 벌레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그때도 제가 좀 쉬는 날이라서 잠을 좀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아래에서 막 쫙 하면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난 거예요. 막 소리를 쫙 하고 지른 거예요. 따님이 아빠 일어나봐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사람들 소리 막 지르니까 막 나오고 무슨 일이에요 이러는데 방에 지네 있어 아빠 이러는 거예요. 따님이.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잡으러 가신 거예요. 그 지네를. 그리고 막 가족들은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막 아빠 빨리 이러면서 따님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는 아저씨가 가서 지네를 잡았나 봐요. 근데 아저씨가 지네를 잡으셨는데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놓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따님이 아빠 그거 잡았어야지 왜 놓쳐 이러다가 아저씨가 어떻게 하다가 손으로 때렸나 봐요. 그 지네를. 그래서 지네가 팍 하고 터진 것 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왜 잡냐고 밖에 던지지 그걸 왜 죽이냐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소동이 좀 새벽에 한 4, 5시쯤에 소동이 나서 사는 사람들 다 깨셔서 밖에 나와서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방에 벌레가 나왔는데 좀 큰 벌레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시구나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평범하게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 그 아저씨가 이상해지시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밖에를 이렇게 돌아다니셨는데 어느 날부터 뭔가로 이렇게 귀를 좀 파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지냈는데 그때도 한 새벽쯤이었나? 갑자기 아내분이 여보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나 이상해. 내 귀에 뭐가 있나 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다가 이거 지네다. 지네 귀 속에 지네가 들어갔다고 막 자는데 그때부터 막 아저씨가 되게 이상해갖고 막 아내분을 새벽에 깨워서 막 이렇게 귀를 파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요청을 하셨나 봐요. 이게 들을 수 있었던 게 집이 워낙에 오래돼서 방음이 하나도 안 돼요. 저도 그래서 그때 시들모 하다가 가끔 문 두드리고 뭐 하세요 총각 이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지네가 계속 귀 속에 들어갔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저는 피곤한데 가족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 왜냐면은 좀 느낌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오후쯤에 이렇게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저씨가 밖에 계신 거예요. 근데 보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아저씨가 면봉으로 이렇게 귀를 좀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마당에 평상이 있었거든요. 평상에 앉아서 귀를 만지신 거예요. 근데 그 평상 아래에 뭔가가 이렇게 몇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면봉이더라고요, 전부 다. 근데 그 면봉이 다 빨간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아저씨한테 갑자기 아주머니가 막 헐레버덕 오더니만 여보 왜 그랬어? 이러니까는 그 아저씨는 또 막 귀 속에 지대 들어갔다고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아저씨가 귀를 너무 많이 파셔갖고 아내가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계속 파신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이거 피나는 게 지네가 물어서 난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병원을 이렇게 데려가게 됐대요. 가족들이 다. 근데 병원에 가서 말했대요. 귀 속에 지네 들어간 것 같다고. 벌레가 귀 속에 있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고 귀에다가 이런 거 면봉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냥 그런 거 한 다음에 귀에 이렇게 붕대 같은 걸 하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때 만났을 때 저는 출근을 했으니까. 그리고 한 며칠 동안 별일 없으신 줄 알았는데
아저씨가 계속 귀를 건드셨나봐요. 귀 속에 지네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또 한 며칠 정도는 조용히 있는데 그냥 계속 귀파지 말라는 소리가 나고, 그런데 어느 날 아드님이 이렇게 좀 짐을 싸고 나가시다가 만난 거예요, 저랑.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밑집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이 좀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집을 좀 오래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아드님은 가신 거예요, 그날. 그리고 이제 따님이랑 아버지랑 어머니 이렇게 세 가족만 하게 됐는데, 네.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밤에 잘 때 되게 잠을 설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새벽에 또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그 따님이 막 아빠 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만 우당탕 하는 소리가 막 나고, 갑자기 따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막 문 박차고 나오는 소리가 난 거예요. 또 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따님 얼굴이 피투성이인 거예요. 뭐야 이건 또. 예. 그러면서 얼굴 한쪽 볼을 이렇게 잡고 막 나 아빠를 다시는 안 살아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뭔가를 이렇게 손에 들고 되게 당황한 듯이 딸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어머니가 막 놀라갖고 따님을 막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손에 있는 걸 보고 집주인 아주머니랑 저랑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 다 입을 막았어요. 왜냐면 그게 문구용 가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문구용 가위로 자기 귀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따님이 새벽에 그걸 보고 말리다가 얼굴을 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아버님은 되게 막 당황을 하셔갖고 딸 괜찮아 이러는데 막 나 아빠랑 다시는 못 살겠다고, 나 아빠랑 병원 갔어 없다고 했잖아 하면서 막 싸운 거예요, 딸이랑. 그러다가 결국은 또 따님은 친구 집에 있겠다고, 나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서 따님이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젠 아내분이 더 이상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병원을 여러 군데를 가셨나 봐요, 보니까. 그리고 막 그런 게 이렇게 아내분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집주인분한테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 남편이 너무 이상하다 했는데 병원에서는 CT까지 찍었는데도 아무 이상 없고. 그래서 와, 이거 왜 이러는 걸까 하는데 이웃들은 그냥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저씨가 또 평상에 앉아서 평소처럼 또 귀를 났는데 이제는 익숙해진 거예요. 저도 그냥 아저씨 귀 좀 그만 파세요 이런 정도인데, 그날은 제가 보고 아저씨 잠깐만요 이랬어요. 이번에 넣었던 게 돌비님 혹시 코바늘이라고 그 옛날에 가방 만들 때 쓰던 바늘 혹시 아세요? 오. 기술 가정 시간에 손가방 만들 때 쓰는 그 구부러진 바늘이 있었거든요. 그걸 귀 속에 넣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밑집 총각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예. 그러더니만 이거 봐, 나 지네 잡았어 이러면서 손에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까만색 뭔데 제가 그거 보자마자 아저씨 정신 좀 차리세요 저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모르고. 예. 그게 지네가 아니라 상처가 났잖아요. 그 딱쟁이를 떼신 거예요. 와, 그래갖고 그때 진짜 이거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또 나오시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아주머니 이거는 정신 그쪽으로 보내려야 될 것 같다고 그치, 그 그치. 집주인님이 막 그러시는데, 이 아저씨가 거긴 절대로 안 간다고, 나 멀쩡하다고 그냥 귀 속에 지네가 들어간 거라고 뭐 이러신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이 일이 계속 되니까 이제 집주인 아주머니도 막 이러시고 결국은 그 병원을 보내셨대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해졌으면 병원에 입원을 할 것 같았는데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또 귀는 이렇게 막아두시고, 그리고 어느 날 아주머니랑 되게 평범하게 지냈는데 그냥 또 막 싸우는 소리 나고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데도 이젠 사람들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저 집 맨날 저런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한 10월쯤 됐나? 이제 날이 좀 추워지고 이제 벌레도 안 나올 때니까 별일 없이 그냥 조용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아저씨가 진짜 이상해졌던 게 얼굴 반쪽이 좀 마비가 된 것처럼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좀 쩔뚝쩔뚝거리시고. 그러다가
아저씨한테 인사를 해도 그냥 이 정도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가 12월쯤이 됐어요. 이제 몇 달 전이죠. 근데 그때부터 아주머니가 이제 막 가방을 싸시고 이렇게 이사 같은 걸 가시는데, 아저씨한테 그러셨나 봐요. 혼자 있어도 잘할 수 있지. 그리고 귀만 제발 건들지 마. 내가 금방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이러신 아저씨는 가지 말라고 계속 아주머니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주머니가 그냥 금방 올게, 한 달만 있다가 이러고 가셨고, 그 뒤로 아저씨 혼자만 남아 계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아저씨가 좀 되게 조용히 이렇게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12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12월이 되면은 또 스키장을 가기 때문에 새벽에 스키를 준비하는데, 저번 달쯤에, 그러니까 12월 초쯤에 스키장 오픈했을 때 새벽에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렇게 새벽에 준비를 하는데, 거기를 나가는데 아주머니가 현관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저는 새벽에. 그러니까 아주머니 이러니까는 그 아주머니도 저를 보고 놀라셔서, 아이고 일찍 총각 어디가? 이러니까는, 아니 아주머니 여기 왜 있으세요? 그때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나 집세 내러 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집세를 새벽에 왜 내세요? 이러니까 아, 내가 바빠서. 총각은 어디 가? 그러니까 아, 저야 뭐 스키장 가죠. 그러니까 아유 부지런하네, 새벽부터 이렇게 가서 하시고는, 아유 그래서 잘 지내세요 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옛날 집의 문제인데, 저희 집이 그 11월부터 12월 그때 정말 잘 막혀요, 하수도가. 그리고 냄새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좀 오래된 집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수도에서 냄새 올라오는 거.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려놨는데 유독 냄새가 심한 건데, 저뿐만 아니라 윗집에서도 막 어우 냄새 왜 이렇게 심하냐고, 저 정화조 청소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청소 좀 해달라고, 정화조 청소. 그래서 아세요? 다들 그 초록색 차, 그 이렇게 뭐 빨아들이는 차, 그게 와갖고 정화조 청소를 해 들어갔어요. 근데 정화조 청소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야, 여기 심하게 막혔네요. 얼마나 안 치우신 거예요?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치우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불렀는데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냄새가 계속 올라오니까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제 막 윗집에서 막 슬슬 짜증내기 시작하고, 아니 분명히 뚫지 않았냐, 근데 왜 맨날 냄새가 나냐 이러니까는 아주머니가 아, 나도 미치겠다고, 이거 한번 더 불러야겠다 하면서 또 그 차 불러서 빨아들이고 했는데도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몇 주 전이었어요. 또 그 차가 왔는데, 그분이 새로 오신 좀 젊으신 분이었는데, 이상하다, 이 집 벌써 지금 2주째 빨아들이는 건데 이렇게 쉽게 막힐 리가 없는데, 이러다가 냄새를 맡다가 왼쪽에 그 반지하 집을 딱 보시면,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기서 나는 냄새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 안 살았나요? 이러면서 이렇게 문틈에 이렇게 코를, 그 아저씨가 냄새를 맡더니만, 아우 냄새, 여기 한번 청소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이 집 얼마나 비웠어요? 하니까 제가 그땐 저도 그 주간이었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저도 밖에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이 집 그 아저씨 한 분 하는데, 그 순간 아주머니가 총각 그 미안한데 경찰 좀 불러줘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도 그때 눈치를 챘거든요. 아, 왜냐면 그 아저씨를 거의 한 달 반 동안 못 봤거든요. 그때부터 놀라갖고 손 떨리고, 위에서는 아니 아주머니 그거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이러고, 정화조 아저씨는 그때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여기 누구 살아요?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이러면서 결국은 윗집에 사시는 분이 전화를 걸고 경찰이 왔어요. 그리고 열쇠집 분도 와갖고 거기 문을 딱 여는데, 와, 문 여는 순간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진짜 봐서는 안 될 걸 봤어요. 네, 네. 이야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래갖고 아이고, 너무 충격이셨겠다. 왜냐면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정말 충격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일단은 주인 아주머니가 먼저 들어가셨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자마자 나오셔서 바로 구토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1분만 봤거든요. 다행히 저는 맨 뒤에 있어서. 근데 그거를 보니까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찰을 부른 게 잘했던 거죠. 왜냐면 눈치를 채갖고. 근데 그렇게 해갖고 경찰이 오고, 그리고 특수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일단은 그 정화조 하시는 분도 일단 난리가 났고, 그때 그 동네가 그냥 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특수 청소하시는 분들이 전 근데 그 청소를 해도 냄새가 안 빠지는 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예.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회사한테 저 이런 사정 때문에 조금만 휴가를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스키장 가야 될 휴가를 거기다 다 썼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며칠 동안 제 집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더 이상. 그러다가 이제는 좀 다 빠졌다고 주인 아주머니가 괜찮다고 지금.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냥 그 집 근처도 못 보겠더라고요. 근처를 못 보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리고 정말 또 안타까웠던 건, 제가 여기서 왜 끔찍하면서도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냐면은, 며칠 뒤에 가족들이 다 왔어요. 네. 그리고 밝혀진 진실이, 이 집이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안 풀리신 거예요. 그래서 빚을 엄청나게 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먼저 간 게 돈 벌러 가신 거고, 그리고 따님이 나가셔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막 했지만 그래도 따님도 돈을 벌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달라 한 게 식당 일을 하셨는데 그게 좀 멀어서, 그리고 그냥 귀만 좀 그렇게 하지 아저씨가 사건 사고는 없으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때 가족들이 다 버리고 야반도주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님 혼자 두고, 왜냐면 거기에 같이는 못 두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비극이 난 거고. 그리고 수사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일단 현장 감식 결과는 아버님이 귀를 이렇게 하시다가 너무 깊게 찌르신 거예요. 넘어지시면서 그대로 사망을 하셨다고 감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한 며칠 동안은 이제 묵게 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오셨어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 이런 일 웬일이시냐고 하니까, 아들이 혼자 거기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리고 오랜만에 와봤다 이러시면서 저랑 같이 좀씩 자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같이 자는데 아버지가 다음날 일어나시고는 이사 가자. 이사를 가야겠다. 이 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아래에서 혹시 뭐 안 좋은 일 있었니? 이러시니까 그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꿈을 꿨는데 되게 이상한 꿈을 꿨대요. 뭐냐면 아저씨 한 분이 저희 집에 오셔갖고 아버지한테 소주를 한잔 하자고 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럽시다, 한잔 합시다. 되게 안쓰러워 보이셨대요. 그런데 막 하소연을 하셨대요,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안 좋은 일이 있는 집에서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이사를 하자. 그래서 급하게 정말 집을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이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진짜 저도 그게 진짜 한 일주일간은 눈을 감으면 그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아저씨가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요. 사업이 실패하면서. 그러니까는 머릿속에 그런 게 이렇게 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참 씁쓸했던 게 유품 정리사분들이 이렇게 유품을 정리하고, 그땐 가족이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정리를 했거든요.
어디에 상자에 뭔가가 이렇게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따님이 그 상자를 꼭 안고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게 가족 사진이더라고요. 아이고 참. 근데 그 가족 사진에 다 해맑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저는 사실 공포, 이번 얘기가 어떻게 보면 참 귀족분들은 안 무섭게, 좀 무섭기보다는 좀 이렇게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전 사실 가장 무서운 공포는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남았을 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오, 맞네. 그것도 맞네요. 그리고 아버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의 가장 기둥인데, 한 가정의 기둥이신 분이 무너지시니까 네.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버리잖아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랑 저도 술을 한잔 하면서 아버지한테 네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일로 아버지, 사실은 예전에 영화 한 편을 보고 아버지가, 아버지란 존재가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로만 느껴졌는데, 아버지가 한 명의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저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시란 분도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사람이구나. 그 무거운 거를 이렇게 짊어졌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리고 가족이란 존재가 정말 필요할 때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 돈이 아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일이. 그 따님도 그냥 그때 당황하고 놀랐고 아버지 말리다 그런 얘기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 버틴 가족이었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사고가 났고, 그리고 제 2층에 살았던 분도 이사를 가셨거든요, 어제. 네네. 이번에 저도 결국 이사를 하게 됐는데, 주인 아주머니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일인데 그냥 며칠 뒤에 조용해졌어요. 또 저는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유품 정리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이런 일 굉장히 흔하대요. 고독사 이런 일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좀 아유, 돌리님 좀 무서운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무섭기보다는 비극이 돼버렸네요. 이게 사실 저도 들으면서 아니면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나서 딱 그 한마디에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게 뭐냐면, 아버지도 사람이고 어머니도 네. 사람이고 부모도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가장으로서 네, 그렇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근데 그 진해라는 그 곡물로 인해서 이런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고, 근데 꼭 네. 그게 진해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뭔가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트리거였던 것 그쵸, 같아요. 그 트리거라고 진행을 잡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요. 참 이게 오늘 이야기가 복잡 미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무섭기도 했어요. 네, 너무 현실적이라서. 너무 현실적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네. 너무너무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너무 네. 비극적이었던 거는 또 그 냄새가 그 네네.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그 시취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웃들이 네. 모르니까, 서로 간에 교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정화조 냄새로 알고 계속 아. 정화조만 한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참 그래서 네.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저도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정말 시들무에서 들어보지 못한 미묘한 감정을 주네요.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네, 앞으로는 우선 좋은 네.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긍정대리님이 좀 톤다운이 되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긴 하네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긴 하지만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또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 돌아가신 분의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야기에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또 마지막에 긍정대리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도 사람이고 완벽하지 않거든요. 부모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죠.
부모님은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많고요. 그냥 단순히 때를 쓸 때도 있고요. 미울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부모도 사람이고 정말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고 그렇게 우리를 또 키웠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드는 또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